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번 주에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준 이번 산불이 대부분 입산자의 부주의,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산불 원인이 실화인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불을 내서 이제 피해를 입힌 사건 같은 경우는 고의가 있는지 또는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서 방화죄, 실화죄로 구분해서 이제 처벌 수위나 처벌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의로 불을 냈다라기보다는 실수로 부주의로 산에 불을 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부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화죄를 검토할 여지가 있고요. 산림보호법상 산림실화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지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상 이 실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형법상의 중과실 실화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금고, 그러니까 3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해서 이 50대 그러니까 입산해서 그 묘지 근처에서 불을 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31일 날 입건된 상태이고 소환조사 통보한 상황이고요. 같이 있었던 딸 같은 경우에도 목격자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고 관련 지역에서도 문화재 보호법까지 철저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많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지 책임을 물을지 책임 소재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묘지 근처에서 불을 낸 성묘객 실화도 원인이 있었고 또 예초기 불티에서 이제 불이 번진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좀 실화의 원인도 각각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견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어떤 불시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하지 않았는가 주의 의무의 혜택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법 적용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단순 실화죄냐 중과실 실화죄냐에 따라서 양형도 굉장히 다릅니다. 단순 실화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이 중과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3년 이하의 금고형까지 처해질 수 있을 만큼 사소한 실수이냐 중대한 과실이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다르고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자연환경의 상황도 봅니다. 바람이 세기라든가 건조한 상태였는지도 보고 그리고 이 불을 끄려는 노력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인으로 인해서 불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고 불 끄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손해 확대 방지 노력을 했는지도 이 양형 자료로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조사가 필요하고요. 특히 산에서 불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잖아요. 더군다나 입산할 때 허가받은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화물질이라든가 이런 불씨를 들고 가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이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가태료 처분에 처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애초기를 사용하다가 불씨가 발화의 원인이 된 것과 적극적으로 산에 가서 불을 피우다가 이 화재를 발생한 것은 그 양형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그 구체적인 원인과 노력의 정도 그리고 손해 발생의 예측 가능성에 따라서 법 적용과 양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고의성이 정말 전혀 없이 산불을 냈다고 해도 그래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화, 그러니까 가실로 불을 일으킨 행위도 우리 형법에는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드리면 2017년에 강릉 옥계에서 담뱃불로 이제 실화한 사건입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가 있었고요. 2022년에는 토치로 방화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의로 방화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 12년형이 확정이 됐던 판례가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경북 울진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통해서 산불이라는 큰 피해를 야기한 사건은 실형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 이번 산불로 70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또 피해액도 최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산불의 규모가 컸고 또 연쇄적으로 확산을 했잖아요. 이번 산불의 경우에는 법원이 어디까지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2022년에 울진 삼청 산불 같은 경우에도 총 손해가 9천억대로 추산이 됐었죠. 그거보다 더 피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워낙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한 명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명의 어떤 실수가 개입이 돼서 복합적인 요인 그리고 자연환경이라는 또 추가적인 요인이 개입돼서 이렇게 확대된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실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화의 원인이 된 그 지금 실화죄나 이 산림 방화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이 손해배상의 어떤 대상이 될 여지는 있지만 개인에게 수천억을 또 배상 책임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또 근거 규정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도 굉장히 수천억대, 수백억대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묻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1억 원대, 2억 원대로 제한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예전에 한전에서 전기불과 관련한 부주의로 피해가 큰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책임 제한으로 60%의 책임 제한만 인정이 돼서 1,200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87억만 인용된 바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 손해는 크지만 그중에 일부만 또 직접 행위자한테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나 또 주민들, 이 국민들이 같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그보다 정말 우선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배상의 책임이라든가 또 실화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 형사처벌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조금 더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얘기를 해보죠. 탄핵 선고일이 이번 주에도 지정이 되지 않아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는 건지 지금 헌재가 어떤 단계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떤 그 주요 쟁점은 평의가 맞춰지고 있고 판결만 남았고 이제 오래지 않아서 선고에 이르렀을 정도로 이 어떤 선고 과정에서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런 예측과 보도도 따르고 있는데 예. 결국 정확한 것은 선고기일이 통지가 돼야 구체적인 선고기일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쟁점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이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재판부들의 고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평의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 이후에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요일도 선고기일이 통지되지 않아서 다음 주 3월 30일이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4월 초냐 아니면 4월 11일 중순까지 가느냐의 문제가 지금 앞에 남아 있다라고 보이고 적어도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는 직전에라도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부분 지금 빠르면은 다음 주 중후반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금요일인 11일이 지금 좀 강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직전 수일 전에 이제 선고를 했던 전례에 비추어 봐서는 적어도 4월 18일에 수일 전까지는 선고가 나야 안정적이고 큰 변수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최종적으로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또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헌법 재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4일 조금 늦어진다고 한다면 11일이 해당되는 주에도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매일같이 평의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일부러 고의로 지연하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하게 신속하게 내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고 또 결정문 한 줄 한 줄 숙고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4월 11일 전에는 선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논의는 좀 성숙했고 결정문을 쓰는 단계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점이면 결정문의 다양한 버전들이 모두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치사 선택하고 문구라든가 단어만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계에서 결정문을 쓰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사실 4월 초중순도 좀 빠듯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의견인지에 따라서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이 있을 것이냐, 별개의 의견이 있을 것이냐, 그 의견의 표현과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판단 하나하나가 우리 앞으로 헌법 질서나 국정 운영이나 대통령의 권한 범위라든가 개헌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성을 기하고 또 정확성을 기하려고 신중하게 결정문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점을 고려해서 국민들도 좀 신중하게 재판부의 권위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감정적으로 격하거나 미리 예단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론 짓지 못한 채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은 헌재가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6인 체제에서 선고 자체는 가능한 겁니까? 사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이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헌법재판소법에는 명시적으로 심판 정족수를 7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7인 이상이 판단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다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 사건에서는 방통위원장이 실제 본인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서 이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를 하고 나는 신속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인원이 6명밖에 없어서 이 규정을 적용하면 내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해 주세요. 이런 가처분을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 논리를 인용을 하면 대통령 측에서도 내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6인이라고 하더라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할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건을 판결하는데 심판 정속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국민적인 물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특히 우리 법에는 헌법재판소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결정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2명의 재판관들이 굉장히 헌법재판에서 중요한 절차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이미 개진한 상황에서 선고도 하지 않고 퇴임을 한다는 거는 상정하기가 좀 어렵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선택은 안 하는 것이 헌법소의 의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이제 4월 4일 아니면 4월 11일이 좀 유력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